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위당 정인보 선생의 국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그의 대표작으로 조선사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미완성입니다. 원래 정인보 선생이 계획한 역사 내용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인보 선생이 이 역사책을 집필하던 도중에 안타깝게도 북한에 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남기신 조선사 연구의 분량은 비록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무려 1800쪽이 넘는 큰 작업이었어요. 고대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여러 가지 역사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기였지만 일제강점기와 군정시대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그 시대를 사신 정인보 선생님의 당시에는 마땅한 역사자료나 정보가 정말로 귀한 때였습니다. 정인보 선생이 참고한 서적은 당시 한국에 전하던 모든 옛 역사책과 중국과 일본의 서적이었는데 그나마 대놓고 보지도 못하던 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귀한 정보들이죠. 각종 미디어가 넘쳐나서 쓰레기라 불러 좋을 정보까지 범람하는 오늘의 현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만약 정인보 선생이 남한에 남아 연재가 계속되었다면 고려사와 조선사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한국사의 대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1893년에 태어나서 만국시대를 살았던 정인보 선생은 민족의 주체적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것만 따르려는 생각부터 우선 반성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역사부터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민족의 자부심, 주체성 이런 것들을 되살리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인보 선생은 1935년 1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5000년간의 조선의 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던 얼은 민족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역사의 본질을 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사회는 복잡다단하나 그 근본은 인간의 정신에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수만으로 변하는 그 역사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으뜸인데 그러한 인심은 진실과 허위, 진실과 속임, 그릇됨과 올바름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났는데 그 변화무쌍한 속에서 척추와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정인보 선생이 분석하고 고증했었던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단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군을 신화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끌어낸 것이죠. 그리고 단군이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천재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최고 통치자에 대한 존호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군의 긴 수명이었었는데 단군은 한자로 왕을 뜻하는 것이며 누대에 거쳐서 대대 손손 이어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민족사학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기에 이런 점에서 민족사학의 원조라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정인보 선생은 또 기자조선서를 부인했습니다. 기자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중국 고대 상나라의 마지막 충신이었었던 기자가 주나라를 피해서 동쪽으로 오자 단군께서 스스로 왕위를 양보해서 기자조선이 1000년 넘게
존재하였다라는 것이 그런 주장이었었는데요. 그렇다면 한반도 북부와 만주 그리고 요동 지역에서 상나라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유물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점이 이 주장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이 기자조선이 다시 실제로 존재했었다 하면서 그 근거로 요소 지역의 대능하 부근에서 기시성의 제후가 쓰던 청동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자는 상나라 왕족 출신이었던 서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자는 상나라가 멸망할 때 충절을 지킨 3인, 즉 기자, 비간, 미자 중에 한 명으로서 알려졌을 뿐 다른 것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미확인된 자료를 놓고 일방적으로 그들이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각국의 지도를 보세요. 연나라에서 기자조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왕이 됐다는 기자 동래설에 유인한 것입니다. 기자가 왕이 되는 과정도 사서마다 문건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령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왕검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했다 했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기자가 무리를 이끌고 주나라에서 도망쳐 나라를 세웠다고 하며, 또 상서대전에는 주나라가 기자를 왕으로 책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기자보다 한참 후대인 한나라 때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무제는 조선을 정벌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원래 조선은 자신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운 나라였었다는 그런 억지 주장을 펴면서부터였었죠. 그 후 기자 동래설은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에 사실로 정착되었었지만 20세기 이후 고고학이나 과학의 역사가 등장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은 기자조선이 그들의 팽창주의 역사를 실현하는데 매우 좋은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갑자기 기자조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바꾼 데에는 중국의 중화 사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사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국수주의적 발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 이른바 동북공정이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죠. 중국 학계는 기자에 이어 위만조선도 연나라에서 망명한 중국인이 세운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주장했던 한사군 한반도설을 받아들여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두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게 된 것이죠. 정인보 선생은 또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삼한이라는 나라의 그 한이라는 글자는 원래 족장이나 임금을 뜻하는 땀 한자를 써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말인데, 그걸 한자로 나타내다 보니 여러 가지 글자로 썼다고 합니다. 이 한자는 영웅이나 임금을 나타내는 알타이어족의 존어였습니다. 알타이어에서는 히읗이 키역으로 또는 기역으로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이 삼한이 고조선과 별개 나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삼한은 고조선을 구성하는 연합국의 한 연맹체라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우리나라의 삼한을 외국에서는 진나라라고 하는데 중국의 나갈진자를 쓰는 나라와 영어 표기법이 JIN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진국을 중국의 진나라로 오해하게 보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옆에 지도는
나갈진자를 쓰는 그 사마염의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동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황해도 지방까지 진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가 280년인데 그렇다면 이 요동의 서쪽에 고구려가 떡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평양을 건너서 황해도까지 옵니까? 중국은 왜 이렇게 왜곡된 지도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 웹사이트에 똑같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 안에 있는 조그만 그 한반도 지도는 역시 JIN으로 진 엠파이어하고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두 지도를 생각할 때 다른 나라로 보겠습니까? 만일 변형한다면 한자가 서로 다르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한글 전용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나갈진자와 별진자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외국인들이 이 한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인보 선생은 1913년 일제 고적조사단이 평남 용강군에서 점재한 신사비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일본인 사학자 금서룡이 해당 비의 발굴은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강변한 사실을 놓고 매우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서룡의 이론은 마치 이 부근이 한반도에 있었던 한사군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역사책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랑군과 낙랑국은 분명히 다른 나라임을 저희 강의 제8강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그때 발견했다는 비석을 좀 한번 보실까요? 이 비석이 점재현 신사비인데 오른쪽에 글씨는 이 비석을 판독한 글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점재장인데 이 지명은 낙랑국에 속한 지명이었습니다. 낙랑군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한 사학자들은 윤내현, 박시인, 임승국, 최동, 문정창, 박창함, 리지린, 친채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에 낙랑군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죠. 일제는 이렇게 불충분한 금성문을 근거로 저 비석 하나로 한사군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00년 가까이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정인보 선생의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업적은 요수를 지금의 하북성 영평지대에 흐르는 난화지역으로 추정했습니다. 옛 고서에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강역을 요서라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요수를 10세기 때 요나라 때 정해진 지금의 요소로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학자들까지도 요소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소는 이 요소와 이 요소 그리고 북경 서쪽에 있는 요소까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시대적으로 고대에는 요소가 지금의 난화라고 했고 또 북경 지방을 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서쪽이니까 요소라겠죠. 이 요소 지방에 위치한 고조선과 평양 또는 고구려가 문헌상으로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정인보 선생은 이를 시정하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도 벌써 80년인데 우리는 아직도 식민사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된 고대 역사 지도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정인보 선생은 우리 사학자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조선사 연구를 남겨주었는데 그 뒤를 이은 역사학자들의 외침은 아직도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도와 통일성이 없는 역사 지도가 난무하는 가운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이에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나라 문화를 모두 중국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인보 선생의 뒤를 이은 국사찾기협회의 조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